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직원들이 주로 20대 30대 여자예요. 5인 미만 사업체인데 자꾸 전 직장하고 비교해서 복지를 요구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거 가끔 있죠. 보통 남자도 복지를 요구하는 건 있지만 여자분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아. 근데 그게 자신들이 복지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간파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여자 사장이고 그때 당시는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뭐 쇼핑몰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창업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쇼핑몰은 대부분 여초입니다. 여초. 그리고 이제 직원 수가 적어요. 작은 사무실 같은데 이제 직원 몇 명 놔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세한 데가 많잖아요. 보통 5인 미만 사업체면 영세 사업체라고 합니다. 영세 사업체는 얘기는 사업 이제 규모가 작고 이제 소득이 적은, 누가 봐도 이제 열악한 그런 사업체를 영세 사업체라고 하죠. 근데 영세 사업체에서 복지를 요구한다. 어떤 복지를 요구하는지 궁금한데,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비단 이런 영세 사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같은 데 가보더라도 여자분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일을 못해요. 자기가 한 일이 제대로 못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문제없이 하고 나서 뭐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굉장히 빵꾸도 많이 내는데 복지를 요구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하면 애초에 꺼내지도 않아요. 복지 얘기를.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어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지도 않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야. 자기들이 못해도 해달라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그 역할을 못해도.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걸 바라는 경우도 많아. 말도 안 되는 거. 이 얘기하니까 예전에 제 방송에 들어왔던 분인데, 그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장건강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 분이었거든요. 서울 분이었고 서울 대학가에서 백반집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황당하다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 했는데, 뭐 황당한 일 있습니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알바를 쓰는데 그쪽이 이제 여대생들이 많아서 여대생들을 알바를 쓰는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어떻게 멀쩡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대답이 일을 못한대요. 적당히 못하는데 어지간히 못한대. 속도도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못하는데 웃기게 뭐냐 하면 못하는데 떳떳하대요. 떳떳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킨대요. 안 지킨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바도 몇 시간 안 해. 뭐 하루 왼종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원도 아니에요. 직원도 아닌데 그 사장님한테 알바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여기는 상여금 없냐고 얘기하는 거야. 왜 보너스가 없냐고.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도대체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알기로는 그때 이제 그분 이력서 받았는데 경희대학교 나왔다 하더라고. 야, 지금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분 말고도 한 분 더 있었거든요. 그 서울에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여자 알바생에 대한 고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남자분인데 요즘 여대생들 답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따차고짜. 뭐 어떻게 답이 없는데 제가 물어봤겠죠. 일을 못하는데 자신들이 못하는지 모른대요. 일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당장 그만두겠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너 이런 일도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카페나 할래요. 카페 하면 되잖아요. 카페 했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카페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다고.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 근데 진짜 많아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그 부리 안에 이런 사람 진짜 많아. 일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적어요. 정말 적어.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약간 좀 메탄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메탄지를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봤을 때 그래요. 내 일을 할 걸 다 하고 나서 뭔가 일을 하면서 아쉬운 게 있으면 얘기를 하든가. 이 복지라는 것도 회사 형편에 맞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5인 미만이면 영세업체고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사장들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복지라는 것도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돼. 영세업체인데 막 중견기업 이상의 복지를 바라면 안 된다고. 뭐 학자금 지원 이런 거 바라면 안 된다고. 근데 여자분들 이런 눈치 없이 얘기를 잘합니다. 진짜. 진짜 잘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기 부담 만드는 거야. 여자분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하는데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좀 직장 세계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식당 좌선마다 키오스크 14대 설치 비용과 서빙더브 한 대에서 한 달 네트비가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 안내도 AI가 하는 부분도 점점 늘어나는 중 사태 파악 못하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지금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서비스 업종에 이런 4차 산업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뭐 서빙 쪽은 서빙 로봇이 지금 들어왔고 뭐 김밥집가 김밥 써는 기계, 김밥 마는 기계 있고 그리고 야채 써는 기계도 있습니다. 야채 써는 기계. 요즘에 식당 그 직원들이 야채를 안 썰어요. 야채 써는 기계가 야채를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채 썰듯이 썰려서 나와. 속도도 빨라. 정말로. 그리고 치킨 튀기는 기계도 있고 커피 타는 기계도 있습니다. 커피 타주는 기계. 그리고 요즘에 보면 있잖아요. 통신사 전화에도 AI 전화 많죠. AI 전화. 사람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음성 서비스 같은 것도 많아요. AI가 통화해서 해결하는 것도 많습니다. 원래 그거 직원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 역할 대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대부분. 여자분. 그리고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인포메이션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 빌딩 같은 데 가보면 여직원들 중에 왜 예쁘신 분들이 왜 서가지고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뭐 안내 같은 거 하는 분도 있잖아요. 없어요. 큰 건물 가도 잘 없어. 얼굴 마담인데 그분들이 없어요. 데스크라고 하거든요. 안내 데스크. 그 역할도 없어지고 있어요. 또 누가 손해일까요? 여자분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 절대 다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서비스 업종에 정말 많이 종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종사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일하는 분야는 내수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 경기. 그 말은 뭐냐 하면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대란 때 한번 사무직에서 일하신 분들, 서비스업 일하신 분들 다 나가게 됐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죠? EH는 기억이 나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다시 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오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이제 지갑 사정 안 좋아지면 당연히 내수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기라는 게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이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벌이가 안 좋고 지금 돈 나갈 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사 먹어요. 배달 음식도 잘 안 사 먹어.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당 가서 밥 먹기 저 겁나죠? 왜? 비싸니까. 많이 비싸니까. 서울 같은 데 정말 겁날 거예요. 서울은 정말 비싸. 난 서울에서 김밥 못 사 먹을 것 같아. 한 줄에 4천 넘으니까. 라면 5천 넘게 하고.
김밥 안주로 라면 안 하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지금 뭐 배짱을 튕긴다거나 많은 걸 바랄 때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직 사태 파악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일 못하는데 징징대면 안 돼. 일 못하면 징징대잖아요. 그러면 가장 자르기 쉬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물론 회사가 뭔가 너무 열악하고 뭔가 너무 착취가 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얘기했어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자분들 멘탈이 강해야 돼.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여자도. 여자라서 이제 뭐 배려받아야 된다. 사회적 약자다. 그런 얘기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기업에서 여자를 많이 뽑았더니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기업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바라는 거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직장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직장 문화에서 여자라고 뭐 봐준다거나 배려를 받는다. 그러면 나가라고 할 겁니다. 이제 586 분들이 이제 5년 뒤면 완전히 은퇴해요. 그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분들 나가고 나면 여자분들 배려해주는 사람들 정말 적어집니다. 진짜로. 남자들 중에. 스윗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지금 주모의 사냥 가벼운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기 때문에 편한 거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뭐든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거 쉬운 거, 진입장벽이 낮은 거,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생존이 힘들 겁니다. 이 사천서 들은 거 보면 모르겠어요? 사전업이 어디에 많이 들어올까요? 가장 쉽고 편하고 단순한 분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쉽고 편하고 단순한 분야는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편지 알바도 요즘에 여자분들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좀 징징대고 일부터 똑바로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메타인지부터 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